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네, 너무 일단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 스폰서는 오빠인 이종영 사장님이시고 가족 사업으로 아메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늘 저에게 후원이란 강의 제목이 주어졌을 때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저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진짜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고. 왜냐면 후원하면 이꼴 사업자를 만드는 것. 그러면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막연했는데 그 후원이라는 개념, 관점을 한 번에 바꿔주신 분이 제 스폰서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후원에 대해서 뭔가 사업자를 만들어야겠다, 소비자를 만들어야겠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폰서 사장님이 일단 그럼 사람을 만나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후원은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어쨌든 사업자든 소비자든 다 사람이잖아요.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뭐 사업자가 되든 소비자가 되든 그런 거구나 후원은. 그래서 저의 후원에 대한 생각, 관점을 스폰서 사장님이 한 번에 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후원은 그 만남 자체가 후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후원에 대한 단어가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설레고 기대되고 나는 어떤 사람을 오늘 만나지? 라는 그런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후원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STP를 하면 사업자가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걸 생각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만나면 하는 일이 뭐 우유스토리, STP 데모, 뭐 머니트렌드, 뭐 브랜드 체인지 이런 거 해주잖아요. 데모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분명히 이 세 분류로 나누거든요. 단순 소비자가 되거나 적극 소비자가 되거나 아니면 초기 사업자, 적극 사업가 뭐 이렇게 나뉘는데 바로 뭔가 사업가가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단순 소비자부터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뭐 꽝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저런 단순 소비자가 나오든 저런 과정을 겪는구나. 그래서 저 과정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니까 조바심이 나지 않더라고요. 뭔가 처음에는 이 사람 언제 사업해? 나 이렇게 맨날 가는데? 나 맨날 커피 사 먹는데? 이 사람 언제 제품 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니까 아마 상대방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신뢰 쌓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분에 대해 더 궁금해지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다 보면 제품이나 사업이나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의 핵심은 정보 전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뭐 제품을 꼭 전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정보 전달. 내가 매일매일 미팅 속에서 들은 회사나 제품이나 마케팅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그냥 알려주자. 오늘 건강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면 그거 하나 알려주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품을 안 쓰시던 분이 저의 정보 전달을 통해 제품을 쓴다는 건 그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고. 그래서 후원의 핵심은 정보 전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들 여기 사장님들이 더 잘 하시지만 제가 그냥 어떻게 후원을 하는지 후원을 한다는 건 저는 사람을 만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한테 후원은 아메이와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맨 첫 장에 저 세 분의 여성분이 강의를 들어오셨어요, 처음에. 근데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정말 그냥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애프터를 하지도 않고 정말 그냥 오신 분, 친구 따라서 그냥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애프터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근데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파트너 후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미팅을 들었으면 아무리 뭔가 안 들렸어도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를 바로 마치고 저분을 따라갔죠. 어디로 갔는지는 이미 전에 알고 있어서 따라간 자리였는데 쇼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영만들이에요 다. 그래서 쇼핑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쇼핑을 빨리 하라고 제가 얘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쇼핑을 빨리 하시고 일단 저랑 점심을 먹자고 제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쇼핑을 정말 2시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드디어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나서 들은 얘기지만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따라와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았고, 대전에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매주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밥 먹자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매주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그때 안 따라갔으면 이분 후원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애기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계속 있고 심지어 남편분은 늦게 끝나고 그때는 반대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남편분을 또 후원하자라고 해서 이분과 함께 남편분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저렇게 가운데 모자 쓰고 계신 분이 남편분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저희는 사진을 남겨야 되니까 사진 한번 찍을게요 했는데 저렇게 숫자 3도 안 하시고 조금 웃고 있지만 저기 웃는 게 아니라 예의상 그냥 웃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후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되게 착하셔서 와이프분이 항상 애를 데리고 교육장에 오니까 퇴근하시고 와이프를 데리러 오는 겸 겸사겸사 오시긴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들으시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러면 홈미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에서 저렇게 홈미팅을 했는데 저 시간이 12시는 다 넘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항상 홈미팅을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아기들이 자는 게 홈미팅에 더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잘 때 저희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삼자도 안 하시는 분이 저렇게 프리워시 데모를 들고 신기하다고 하시는 저런 모습으로 진짜 많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계속 홈미팅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홈미팅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한 명 한 명 정말 늘어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홈미팅 하다 보면 맨날 모인 사람 또 모이고 텔레토비처럼 맨날 하던 거 또 하고 하잖아요, 저희. 그래서 늘어날 거예요. 계속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늘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종 홈미팅이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저분은 대전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명단을 받았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저는 친구라도 좀 적었는데 적은 친구라고는 다 타지, 뭐 서산, 태안, 뭐 서울 막 각지에 흩어져 있고 애기 엄마고 뭔가 타 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 콜드 컨택을 해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애기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자모들과 친해져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이 없어도 그냥 일단 뭐 이렇게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무조건 다 참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뭐 누굴 만나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그래서 홈미팅 할 때 저기 오신 분은 또 당근마켓. 애기 엄마들은 당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난 분과 또 연결이 돼서 저분을 홈미팅까지 모셔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만남들 있죠. 뭐 진짜 중고거래는 주고받고 끝나는 거래인데 그런 것들도 혹시나 이 사람이 내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만나게 돼서 저렇게 홈미팅에 오시고 사촌 동생, 그 남편분, 반대하셨던 남편분의 친척 동생분도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콜드 컨택으로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콜드 컨택을 하러 다니니까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또 같이 사업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이 카페 사장님의 아들이 또 계속 그 카페에서, 엄마 카페에서 저희들이 뭘 하고 누군가 오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좋아서 또 친구를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이 홈미팅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후원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세종의 터를 잡았으니 그럼 또 친구가 타지에 있다고 했잖아요. 익산에 계시대요. 왜냐면 대전에 유일하게 알았던 친구가 익산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익산을 가자라고 했죠. 익산에 가서 익산에 갔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분, 가운데 분이 저분도 어린 아이의 엄마세요. 영맘인데 그냥 저분을 만나러 갔어요. 사실 결론은 후원을 하고 싶어서 간 거죠. 근데 저분이 처음부터 우리가 매주 와서 이렇게 뭘 알려주고 같이 사업을 해보자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놀러 갔어요. 매주 가서 그냥
그냥 온 적도 있고 얘기한 적도 있고 커피만 마시다 온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꾸준히 진짜 매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분이 저렇게 이제 조금씩 공부도 하고 데모도 보여주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브론즈 빌더를 그냥 익산에서도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발전하셨고 저분이 또 그렇게 하던 가운데 둘째를 임신하신 거예요. 저 익산에 계신 파트너분이. 근데 또 사업을 하시다 임신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아기 엄마를 앉혀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다. 이거 진짜 꾸준히 뭔가 하면 된다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여기 모자 스캘프 쓰신 분을 놓고 잠깐 지금 휴식을 하다가 요즘 다시 나오시는데 근데 아무튼 저분을 남기고 가셔서 또 저분을 보러 익산에 또 갔죠. 그래서 저분과의 또 홈미팅도 진행하면서 애가 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좀 자랐으니까 이제 집에서 홈미팅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합쳐서 이렇게 홈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진짜 몰랐던 분이시잖아요. 처음에 저 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익산에 와서 익산 저 처음 갔거든요. 몰랐던 분을 알게 되고 이분들의 스토리 뭔가 다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았던 이런 분들이 정말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진짜 막 부도가 나서 다시 일어나신 스토리도 있고 뭔가 되게 어렵게 살았던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의 그런 Y를 들으면서 그런 또 책임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Y아메를 항상 만들면서는 진짜 그런 책임감이 많이 생겨요. 아 내가 이분이랑 꼭 같이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들면서 그게 더 서로가 좀 끈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태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명단을 보니까 고향이 태안인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파트너 사장님이 어머님으로 인해서 가게 됐어요. 왜냐면 손에 건선이 너무 심해져서 손이 진짜 손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진짜 보기 징그러울 정도로 벗겨지는 건데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저희는 뉴트리의 믿음이 워낙 강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뉴트리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어머님께 갔죠. 그래서 모든 전 제품의 뉴트리를 진짜 잘 챙겨 드셔서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피부의 손으로 계속 약도 안 드시고 진짜 잘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어머니 한 분만 보고 간 거예요. 처음에 저 손을 어떻게든 뉴트리로 해보자라는 그 생각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태안을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상태 살피고 처음엔 이렇게 다 지금은 웃고 있는 사진만 제가 골랐지만 그 가는 과정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손이 막 그 호전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더 벗겨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러면 진짜 막 그 뉴트리 믿음이 막 이제 흔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 뉴트리 약을 그냥 드시게 할까? 약간 중간에 이런 생각도 들게 했는데 약은 드시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런 진짜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놔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 한 분만 보고 갔지만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 지나니까 정말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셨잖아요. 그 어머니로 인해서 태안의 네트워크가 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오래 하셔서 단골 손님이나 주변에 뭐 친척 가족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손 상태가 이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아졌냐 했더니 완전 저희 뉴트리가 약이 된 거죠. 완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친척분들하고 연결돼서 또 이제 가서 건강도 상담해 드리고 그리고 정말 태안의 요양원까지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 한번 가보자 재밌겠다라고 해서 요양병원도 가서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구경도 하고 근데 진짜 만나면 즐거웠어요. 어르신들이 되게 호탕하시고 재밌으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어머님이 또 입원도 하셨는데 또 입원하시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옆에 누워 계신 어머님한테 저희 뉴트리를 또 소개해서 저희가 최한 사장님한테 바람 쐬러 가자고 태안을 하면서 같이 모시고 가면서 이분은 나이가 60인데 뉴트리를 드시고 저렇게 높은 구두를 해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그냥 그 자체로 보여주니까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모션. 그 최한 사장님 항상 구두 신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동영상을 찍어놔요. 계단 뛰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게 저희 엄마예요.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나이 60이 어떻게 저렇게 구두를 신고 뛰어다니지? 라는 호기심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 목장 사진은 뭐냐면요. 이제 태안의 젖소 목장까지 가게 됐는데 이것도 어머님의 소개로 가게 됐어요. 어머님 가게에 오신 손님분이 어머니 손이 그렇게 났다는 간증을 들으시고 자기도 먹어보고 싶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소개가 일어난 거잖아요. 소개가 일어난다는 건 100% 가면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분의 성함과 저분이 젖소 목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보밖에 못 들었어요. 그 무슨 동이랑 그럼 그 동에 있는 농장 같은 데를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소 목장처럼 생긴 일단 농장을 하나 찍고 가서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진영 씨 목장 되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래요. 그러면 이진영 씨 목장은 어딨냐? 그러면 저기 산 너머로 한번 가보래요. 시골 사람들도 어떻게 말씀을 잘 못 해주니까 안내를.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약간 오후에 가서 해가 지기 전에 꼭 이분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거든요. 결국은 찾았죠. 그래서 딱 이 젖소가 눈앞에 보이는데 진짜 그 이진영 씨 젖소 목장에서 그 주인장 아저씨를 만나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찾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감사했고 저 젖소들도 보면서 우린 진짜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태안은 갈 때마다 뭔가 파트너 사장님의 고향인데 제 고향처럼 맘만 먹으면 젖소 농장도 가볼 수 있고 바다도 맘만 먹으면 볼 수 있고 항상 물고기 반찬에 밥도 해주시고 너무나 따뜻한 그런 진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후원이 너무 즐겁다. 지나고 보니까 다 즐겁고 다 추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여기는 서울입니다. 네, 후원은 미팅을 지켜내려는 노력이다라고 해서 이게 코로나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코로나 때 저 7명이 저렇게 모여있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줌으로만 하다 보니까 뭔가 다 좋고 편하고 하지만 마음까지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긴장도 뭔가 늦춰지고. 그래서 파트너들의 마음도 그럼 제 마음이랑 똑같았겠죠. 그리고 뭔가 대면하지 않으니까 열정이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서 대면으로 얼굴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매주 올라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 때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있냐 해가지고 진짜 서울에 스터디룸이란 스터디룸은 다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스터디룸은 되는 곳이 있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진짜 끝까지 뭔가 하고자 하면 뭔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연극하시는 분들 많은 그 지역 있죠. 거기도 잘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모여서 했고요. 이런 스터디룸에서 모여서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줌이지만 가서 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끝나고 또 뭔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후원은 새로운 사람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존에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을 지키는 것 또한 후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팅이 끝나고 저희 애프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시면 그때는 다 끝났어야 됐고 저희는 나갔어야 됐고 갈 데는 없고 하지만 우린 갈 데를 또 찾자라고 해서 네, 저기 밑에 있는 각종 야식들은 제 차 위에서 담요를 펴놓고 먹었습니다. 왜냐면 또 먹어야 정이 들기 때문에 그 추운 날은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씩 처음에는 편리한 거, 뭐 샌드위치, 찐빵, 만두 뭐 이런 걸 먹기 시작했어요. 흘리지 않는 걸로. 근데 우리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자 해서 국수를 사서 시도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 안에서 국수까지 먹었다라고 네, 제가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짠했어요. 저희 모습이. 근데 이렇게 또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네, 진짜 재밌었고 제가 한강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한강에 저렇게 파트너 사람들이 데려가서 돗자리도 깔아주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그 열정을 식지 않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을 한 분 한 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만 지키려고 했으면 뭔가 힘들었을 텐데 저분들도 뭔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더 끈끈해지고 더 팀워크가 되고 저 사람들이 정말 떠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후원을 하면서 저는 좋은 친구들을 진짜 많이 찾은 것 같아요. 후원이 뭐 굳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STP를 잘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콜드 컨택도 저는 후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스폰서 사장님이 또 그 생각도 바꿔주셨어요. 콜드 컨택을 무슨 생각으로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를 찾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사업자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콜드 컨택을 해보래요. 그랬더니 또 마음이 달라졌어요. 진짜 처음에 콜드 컨택을 할 때 물론 제품으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이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떻게 하면 이분을 사업을 시킬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사업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콜드 컨택을 통해 사업자도 나오게 되고 지금은 더 많이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맨 앞에 카페 사장님이에요. 청년인데 20대예요. 근데 카페를 하고 계셔서 처음에 친해졌는데 그 카페에 별로 그런 꿈이 없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해주신 카페고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기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갈 때마다 생각했어요. 진짜 저 사람의 니즈는 뭘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갔다 올 때도 있고 뭔가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 뭔가 대화를 통해서 운동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침 바디키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럼 바디키 프로그램 우리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장님 운동 좋아하니까 재능 기부도 좀 해주시고 여기서 바디키 저희 단톡방에 묶을 테니까 조금 더 정보나 지식 같은 것도 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관심 있게 그 제품을 되게 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헬스클럽도 등록을 하시면서 그런 적극성을 보이시니까 이분은 바디키 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매장까지 가서 같이 인바디 체크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후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분은 지금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다지만 저희들이 하는 아메이가 즐거워 보이고 어쨌든 그 카페를 평생 할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저분한테 아메이가 기회가 반드시 될 거니까 저분을 꾸준히 계속 만나고 하다 보면 반드시 후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애기 명품샵 가게 사장님도 후원을 했었고 저분은 저희가 애기가 없으니까 뭐 옷을 못 사요. 근데도 그냥 저희는 정성을 다하거든요. 뭔가 샘플도 그냥 그만큼 더 챙겨드리고 정보도 더 빨리 갖다 드리고 제품도 로켓 배송해드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더니 저분이 정말 골드 소비자가 되셨고 저는 뭐 식당, 카페 가리지 않고 그냥 데모를 보여줄 수 있으면 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데모를 다 보여드리고 가게 같은 데는 밥 시간에 겹치면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저는 밥을 좀 일찍 먹거나 조금 늦게 먹거나 아예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드 컨택 하면서 진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된 게 이 사업의 또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제 후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짧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다 가운데 있는 친구는 제 친구인데 정말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꼭 사업을 꼭 같이 나중에 사업을 꼭 하고 싶은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후원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제품은 그냥 다 쓰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장소, SOP 이런 것도 그냥 알아서 다 하고 그냥 꾸준한 만남을 이어져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의 목표는 이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만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1대1로 뭔가 홈미팅으로 만나서 하게 되는 건 결국 저는 다 이 미팅으로 초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나고 아무리 가서 찾아가는 만남도 좋지만 그분들을 성장시키고 뭔가 더 큰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려면 이 미팅만한 문화가 진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뭐 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도 그분을 사업자로 키우는 거, 소비자로, 골드 소비자로 만드는 건 다 이런 건강 미팅이나 이런 미팅 장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사람을 만나면 뭐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 우유스토리, STP 데모, 뭐 그냥 얘기도 하고 꿈도 나누고 이런 것들 다 하면서 결국은 이 줌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니면 가까우면 오프라인 장소로 와보세요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하고 있고 그래야 이 많은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분들이 더 많은 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도 하게 되시고 그래서 후원은 정말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는 이 미팅장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또 이 팀에 감사한 시간이고요. 제가 후원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정성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처음에 이거는 하도 많이 봐서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언제 빨리 사업했으면 좋겠다. 빨리 제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 제품 쓰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상대방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성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많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럼 내가 사업을 더 진짜 욕심내서 성장시키고 싶다면 횟수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사업자를 빨리 만들고 싶어. 그럼 나는 이거보다 2배로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반복. 최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하라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진영아 제발 뭐 좀 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최한 사장님 워낙 부지런하셔서 제가 안 나가면 누구 좀 만나 뭐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네, 후원을 할 때 그냥 누굴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답이었고, 반복하라라고 하셨을 때도 스폰서 사장님이 그냥 뭔가 한 달에 한 번 누구를 똑같은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런 반복 말고 밀도 있게 반복하라고 하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 똑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일주일에 똑같은 사람을 2-3번 만나봐라. 그런 반복을 밀도 있게 하면 반드시 더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반복도 똑같은 반복이 아니구나. 좀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원할 때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끝까지 후원해 보겠다라고 한번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지켜내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그 마음이 되게 잊혀질 때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다시 처음에 그 사람을 후원할 때 그 마음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중간중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원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요. 스폰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후원은 네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게 후원이다라고. 그래서 중간에 뭐 제품 안 쓰는 소비자 있고 사업 안 하는 파트너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손을 놔도 제가 그 사람 손을 안 놓으면 손이 안 놔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신규 소비자, 신규 사업자,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 모두 다 후원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정말 이 예전 사진을 지난 1년간의 사업 활동인데 일단 그 사진들을 쭉 훑어보면서 나 진짜 많은 사람들 만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너무 감사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이 후원되고 이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구나라는 것들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건 제 차의 사진인데요. 제가 이 차를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엔진 오일을 가려고 보니까 10만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폰서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너 무슨 알바 뛰냐고 화물 운전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탄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많이 탄 거라고 다 놀라시더라고요. 택시기사 뭐 화물 운전수보다 많이 타는 거라고 하셔서 그래도 내가 뭔가 사업에 그런 횟수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 키로수도 쌓였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후원한 가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만 스폰서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은 앞으로의 경험 쌓아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